인공위성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성에서 보내는 GPS 신호를 받지 못하면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쓸모가 많은 인공위성이지만 연료가 바닥나면 말 그대로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미국 우주군이 우주 충돌 사고와 우주 쓰레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듯 연료가 바닥난 인공위성도 우주에서 연료를 다시 충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공위성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하는 우주급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우주 쓰레기를 붙잡아서 지구 대기권으로 던져서 불태우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우주급유는 수명이 다한 위성을 불태워 없애버리지 않고 연료를 충전시켜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미국의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3월 1일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일사와 함께 미국 우주군으로부터 2,550만 달러를 투자받아서 인공위성에게 우주급유를 할 수 있는 위성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34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두 회사가 개발할 우주급유 위성의 이름은 APSR이라고 합니다. R이 리퓨얼링, 재급유란 뜻입니다. 두 회사가 바라보는 고객은 정지궤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신위성이나 군사위성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이 움직이는 위성을 말합니다. 지구의 자전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그 위성은 항상 지상에서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지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통신위성이나 군사위성에게는 정지궤도가 딱 맞는 궤도입니다. 우주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정지궤도에 주유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성을 띄웁니다. 연료가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위성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위성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셔틀처럼 위성이 오갑니다. 연료를 공급하려면 두 위성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애스트로스케일은 자석의 힘으로 수명이 다한 위성과 결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성을 발사할 때 자석판을 미리 붙입니다. 그러다가 수명이 다하면은 애스트로스케일사의 위성이 가서 자석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는 사우스웨스트 연구소가 개발한 우주 재급유 위성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두 회사는 2026년까지 우주 재급유 위성을 개발해서 미국 우주군에게 인도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우주 기업인 오비트팹도 우주군의 지원을 받아서 우주급유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우주 쓰레기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클리어스페이스입니다. 클리어스페이스는 집게발로 수명이 다한 위성을 붙잡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다한 위성을 붙잡은 다음에 오비트팹이 개발한 우주급유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비트팹의 핵심 기술은 일종의 주유구 기술입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넣으려면 주유기를 자동차 주유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유기와 주유구가 맞지 않는다면 연료를 집어넣을 수 없겠죠. 오비트팹은 바로 그러한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할 때 자신의 주유기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단 부품을 장착합니다. 이미 인공위성 100기 이상의 그러한 주유구를 부착시켰습니다. 오비트팹은 이 기술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위성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공짜로 이런 주유구를 결합한다면 굳이 달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잠재적 고객을 이렇게 늘리는 것입니다. 오비트팹과 클리어스페이스의 제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비트팹은 미국 기반의 기업입니다. 클리어스페이스는 유럽 기반의 회사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제휴입니다. 미국 우주개발의 총본사인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도 우주 재급유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SAM-1호입니다. 다른 기업과 달리 나사는 우주 재급유 장치를 달지 않는 오래된 위성에게도 연료를 재충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1999년에 발사된 지구 관측 위성인 랜드셋 7호입니다. 나사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먼저 OSAM-1호가 랜드셋 7호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OSAM에서 로봇팔을 뻗어서 랜드셋 7호를 붙잡습니다. 이후에 드라이버 같은 것을 뽑아내서 랜드셋 7호의 연료구를 엽니다. 그 안에 주유기를 집어넣어서 연료를 재충전합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복잡하긴 하지만 특별한 부품을 장착하지 않는 오래된 위성도 연료를 재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도 우주 재급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회사 역시 독자적인 주유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무료로 공개해서 다른 위성들에게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지난 1월 우주군 우주체계사령부가 자사의 수동급유 모듈을 표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우주군이 노스롭 그루먼에게 우주 재급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노스롭 그루먼이든 오비트팹이든 여러 회사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리저리 시험해보다가 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최적화된 기술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인공위성 수명 연장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띠고 있습니다. 통신위성이나 군사위성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고가 위성이 연료가 바닥나서 매년 20기 이상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약에 우주급유를 통해서 이러한 위성의 수명을 15년씩 연장할 수 있다면 수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급유는 우주개발에서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신사업인 셈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는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수많은 우주 쓰레기가 돌고 있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우주 주유소 사업권을 따내서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까요? 지금까지 영원의 스코프였습니다.